일단은 저희 응급의학과란 어떤 곳인지 먼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앞에 계신 인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급의학과는 어떤 인상이 있나요? 말 그대로 응급실에 들어오는 긴급한 처치를 요구하는 환자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뒤에 계신 인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수사도 음, 맞아요. 저희과 간단하게 키워드를 좀 제가 뽑아봤는데, 일단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곳이고, 저희는 밤이 없죠. 항상 이렇게 근무를 누군가는 하고 있고, 119 선생님들이 이제 안 좋은 환자를 이제 응급실로 다 데려와 주시고 이런 순간순간의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되는 그런 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무언가 바쁘죠.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다 바빠요. 그다음 CPR도 저희 뭐 인턴 쌤들 소생구역에서 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인턴 쌤들 입장에서는 또 술기 지옥이기도 하죠. 매일매일 술기해야 되는 그런 곳이고 응급실하면 또 주치자가 또 빠질 수 없죠.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교실 역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브란스 응급의학 교실은 1987년에 국내 최초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 지금 강남 세브란스죠. 그쪽에 응급의학과를 개설하고 89년에 최초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95년에는 응급의학 교실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과를 이제 뭐 정의를 하자면 급성 질환이나 신체 손상, 대량 재해 등에 대한 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상 분야에 걸쳐서 넓은 진료 영역을 가져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과와 이제 협의 진료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질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외래에서 뭐 캔서에 대해서만 딱 보는 이런 분야와 달리 이 응급실 내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지금 상황을 중심으로 저희가 새롭게 생각해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응급의료 체계라는 이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서 119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국가적인 부분들, 교육 이런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의 일단 전공의 선생님들의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적응 1년 차 때 들어오면은 저희가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First Year Focused Activity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뭐샥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뭐 그런 상황들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들도 있고 BLS, ACLS라고 CPR 하는 그런 관련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요. 도전, 이제 기도 관리, 상처 관리 이런 뭐 인투베이션, 뭐 초음파, 복부, 심장, 그다음에 재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연구 때는 이제 파견을 통해서 저희 교수님이랑 이 연구 멘토십 운영해서 논문도 작성을 하고 저희는 하나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나 프로페셔널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의로서 좀 가장 와닿을 만한 것들을 좀 저희 뽑아왔는데 일단 저희 거는 확실하게 온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듀티가 끝나고 퇴근하면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남들 다 일할 때 그럴 때 이제 쉬면서 여유롭게 좀 남들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놀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되게 하나의 장점이에요. 물론 이제 장점이란 건 단점도 있다는 뜻인데 뭐 밤에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고 뭐 주말에도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게 특징이죠.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모든 분야의 진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누가 아프거나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고민이나 문제점들을 저희는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알고 치료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모든 과에 적어도 기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익힐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다른 어떤 특정 과만큼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든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독이나 뭐 소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만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는 하나의 응급실 관리자로서 이제 응급실은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제 자리도 그다음에 시간도 이게 다 하나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를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서 배우게 되고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되게 사람 간의 소통이 중요해요.
결국 환자들이 오면은 저희는 이 환자도 이 응급실이 어떤 곳인지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저도 환자를 처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알아가기 위해서 소통하고 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 응급실의 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 간의 그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과랑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죠. 저희가 협의 진료를 통해서 뭐 입원이나 뭐 처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의를 할 때 결국은 다 사람 간에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그 2019년도에 진로를 보면은 그 대학 교수가 44%, 그다음에 봉직이 30%, 나머지 화상 11%, 나머지는 군대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의 선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일단 TO는 신촌 세브란스랑 일산병원 하나로 묶어서 5명,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3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에요. 지원은 따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어쨌든 트레이닝은 받으면서 근무를 이렇게 신촌, 일산, 강남으로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신촌 TO는 신촌이 조금 더 근무가 많고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하루에 이제 일을 하는 거는 보통은 데이, 나이트, 2교대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오프고 근데 이제 가끔씩 주말이나 바쁜 날에는 미드라고 해가지고 중간번이 좀 일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근무가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공의 학술 활동에는 뭐 이제 모닝 액티비티라고 아침에 나와서 뭐 그런 공부 관련된 것들 강의 듣기도 하고 뭐 한 달에 저희 했던 것들 컨퍼런스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영상의학과랑 뭐 저희 영상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그런 질문하는 시간도 있고 RBA 이런 공부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도 저희 학술 활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응급진료센터 입구고 저희 교수님들이랑 간호 선생님들이랑 이전 전공의 선생님들 사진이에요. 저희 CPR 그 교육하는 그런 사진이고 요즘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 파랭이 가운을 다 입고 근무를 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되게 특징이 전공의들끼리 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써 있는 게 1, 2, 3년 차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한 공간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막 격식 있게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다들 친해요. 이거는 이제 응급실 잠깐 그때 폐쇄됐을 때 저희 전공의들 쉬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 이 저희 전공이 관심 있거나 뭐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번호고 제 번호가 이제 송민혁이고 010-3177-4283이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아니면 뭐 여자 선생님이 더 친절하시니까 이미 선생님 번호 저장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강남 발표해 주실 유진아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유진아입니다. 그 앞에서 송미혁 선생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셔서 겹치는 내용도 있는데 이제 겹치는 것들은 좀 넘어가고 간략하게 조금 자세하게 볼 것들은 봐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제 신촌과 그 따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3명 정도 TO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시설은 최근에 이제 그 신촌이 리모델링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최초의 응급의학과 의국으로 불릴 정도로 이제 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병원이라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 교육,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수련 과정 이제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전공의 근무가 법적으로 80시간 미만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실 텐데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그 스케줄 표를 보셔도 사실 이제 오프 더 레코드지만 이거보다 좀 적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저희 스케줄 근무의 장점이 온오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입원 환자를 보는 과가 아니다 보니까 당직 시스템이 아니어서 퇴근 후에 뭐 가정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취미나 사업 같은 거를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어 워크앤라이프를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가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장점이 있는 과의 근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초도 비슷하지만 전문의 커버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열심히 책임을 같이 져가면서 그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수련하시는 과정은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뭐 법적 휴가를 보장하고 해외 학회나 뭐 졸업 논문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사진 이렇게 화목하게 찍힌 사진들 보셨겠지만 저희는 이게 노티피케이션 체계가 이제 인턴 때도 노티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상급연차에게 노티를 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같이 모여서 상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뭐 선생님한테 아니면 다른 구역 계신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하거나 또 모르면 바로 옆에 계신 교수님하고 상의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그 수련이 이루어지고 어 저희 교육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응급의학과도 굉장히 많은 병원에 있고 전공의들 교육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제 세브란스 계열에서 트레이닝 받은 선생님들은 저희 뭐 중환자랄지 뭐 톡시콜로지랄지 영상이랄지 술기랄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가시는 거고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나서 근무를 하게 되셔도 환자를 뭐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할 줄 모르는 게 있어서 환자를 뭐 잃거나 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뭐 교육 과정은 뭐 목요일 날, 뭐 금요일 날 각각 주제를 잡아서 어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이거는 들어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남을 따로 뽑다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 인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대학병원 교수가 굉장히 좀 거리가 있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사실 4년 뒤에 바로 뭔가 진로 결정을 하시는 또 시기가 오시게 됩니다. 뭐 인턴 인제 인턴 지원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인턴에서 레지던트 지원할 때도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 번 마지막 하는 기회가 이제 그 뭐 로컬에 남을지 아니면 대학병원 남을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가서 '아 뭔가 내가 대학병원에서 계속 스텝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TO가 좀 없다.'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과는 장점이 이제 취업 시장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인력이나 뭐 대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병원에서도 그 연구자가 되어서 교원으로 대학병원 진료를 계속하실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이제 능력에 따라서 아주 길이 둘 다 잘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강남에서도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이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강남의 좀 특징을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신촌은 암 환자나 혈액 환자들이 굉장히 중증 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 아무래도 그런 팔로우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강남은 좀 그거보다는 더 로컬한 경우가 좀 비슷한 그 환자들이 1차 진료를 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런 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증 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가 진짜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좀 더 많이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술기 지원도 이제 집중적으로 뭐 수혈할지 포린바디 리무벌이랄지 아니면 화상 뭐 진료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희망에 따라 그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펠로우십을 하고 스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기회가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아까 송미 선생님이 말씀 잘 해 주셨겠지만 이제 응급의료는 어 지금은 어떤 진료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 요즘 워낙에 의료가 세분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다 보니까 응급실 환자는 뭔가 사회에서 그런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의 최소 안전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병원을 다니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녔던 분이라도 갑자기 발생한 그런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사회복지에 영향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도 사실 로컬 대우 같은 것도 몇 년 새에 한 50% 올라갔을 정도로 이제 자리가 계속 확충이 되고 몇 명 이상의 전문의를 요구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전문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로컬 시장이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어느 대학병원에서 아주 세부 전문화된 진료를
영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이제 물론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저희는 어떤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한 명의 의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대학병원이든 이제 로컬 병원이든 이런 수요가 많고 전망이 밝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내가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내가 트레이닝 받은 걸 못 살려서 일을 못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잘 해드릴 거고 대우도 그만큼 좋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원은 사실 저희 과는 좀 개원을 많이 하는 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모든 진료를 다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 선배님들도 점점 전문 분야에 따라서 개원을 많이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진료를 다 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고 요거는 사실 개인적인 뭐 사업적 역량이랄지 이런 것 따라 달라지는 거라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선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원도 적고 강남에서 인턴을 안 하셨던 선생님들은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걱정 없으시도록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